국방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끈기와 집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료는 이제 수지, 안료, 용제, 첨가제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지의 주 목적은 접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색깔이나 방청성을 관여하는 거는 이제 안료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모자라는 물성이 있다 보면 이제 첨가제 같은 걸로 이제 잡아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용제 같은 거는 이제 작업성을 위해서 점도나 이런 걸 조정하고, 그리고 용제나 수지들이 좀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체계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 목적의 도료가 아니라 장비의 운영성이나 이제 생존성을 높이게 하는 도료, 특수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도료와 좀 다른 부분은 위장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작용제 저항성, 제독제 저항성 같은 특수 목적의 기능과 더불어 이제 거친 지형이나 충격, 마모성 등이 매우 높아서 이게 내구성이 아주 높은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 무기체계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그 위장 성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위장 성능이라는 것은 적외선 탐지가 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특성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북한 화학 무기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화학 무기의 내성을 가진 능력과 화학 작용제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독제가 이제 도막이 잘 견딜 수 있는가를 보는 능력이 첫 번째로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공유라든지 윤활유, 디젤 같은 그런 연료 기름류의 그런 내성도 필요하고, 내산성이라든지 내연미성 같은 일반적인 화학적인 물성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부착성, 내마모성, 충격성 같이 이제 단순 물성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운용되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물성들이 다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도료에 들어가는 원료가 다르다기보다는 원료들 중에 경도가 높은 거를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적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물질이 들어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얼마나 최적화하고 거기에 요구하는 물성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료를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이런 물성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서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힘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물성은 이게 최소한 이게 전장을 누빌 수 있는 물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 물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게 환경 규제라는 게 많아져서 예전에는 유해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 새롭게 개발되는 것은 유해 물질이 최소화하여도 이제 물성에 만족하는 도료로 개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성은 비슷한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좀 더 몸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패턴은 이제 정해진 그 모양대로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위장 색상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국방에서 그 적외선 탐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적외선 탐지의 원리를 살짝 보면 이제 모든 물체에 적외선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그 적외선의 패턴을 이제 분석해서 이거를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료 쪽에서는 이제 적외선과 가장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색상 안료가 있는데, 색상 안료에는 각각 고유한 적외선 파장에서 나오는 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장을 해야 하는 주변 지형 지물에서도 나오는 반사율이라는 게 있는데, 최대한 그것을 도료와 유사하게 맞춰주는 게 이제 기술이고 능력인 거고요. 규격에 보면 위장 색상이라는 리스트가 쫙 있고, 이제 각 색상별로 가져야 되는 평균 적외선 반사율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무기 체계 도장 시스템이라고 하면 구성이 이제 하도와 상도가 있는데요.
소지가 있으면 하도를 먼저 도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상도를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기의 이제 역할이 좀 따로 있습니다. 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의 부착성과 소재의 부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상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햇볕이라든지 아니면 산성비라든지 아니면 화학작용제 이런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무기 체계에는 다양한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각 소지별로 이제 부착이 잘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하도를 적용시켜서 이제 부착을 극대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도는 같은데 소재에 따라서 하도가 이제 종류별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 일단 색깔이 비슷한 색상으로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장에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색이랑 비슷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된 색상과 주변 지물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고요. 거기에 이제 맞는 색상들을 도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어떤 형태로 이제 도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디지털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세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좀 예상은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위장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마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 도장을 해가지고 위장 무늬를 도장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무늬로 가게 되게 되면 도장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지금 기준 그대로 이제 스프레이 형태를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무기 체계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도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동 부스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사람이 직접 스프레이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방식은 변경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론적이나 뭐 그런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하고요. 셀프 힐링이라는 거 하는 거는 뭐 캡슐형 수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노 입자 물질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균열이 생겼을 때 이제 복원하는 기술이 이제 저희도 기초 기반 개념으로 이제 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무기 체계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구성이 제일 먼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규격상으로는 뭐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5년 동안 풀로 이제 작전을 뛰었을 때 이상이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부분 도색은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무기 체계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무광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도장했을 경우에 이제 좀 차이가 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칙상으로는 전면으로 이제 다 벗겨내고 새롭게 도장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계별로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규격보다 좀 높은 수준의 물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충격성 같은 거를 보면 그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도막에다가 이제 추를 뭐 1kg짜리를 뭐 50cm에서 떨어뜨린다. 이게 만약에 일반 정도의 물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국방용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으면 1m 위에서 뭐 2kg의 추를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보다 훨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성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화학무기 대응을 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작용제에 노출되었을 때 잘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화학작용제 같은 경우가 엄청 위험하거든요. 일반인이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기관에 좀 협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작용제가 이제 묻었다고 해서 이제 도막이 벗겨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도막에 이게 흡수가 되어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게 계속 작용제들이 계속 발산하게 돼서 2차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외관상 문제가 없다는 부분인데 화학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제거하는 제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독제로 그 화학작용제를 닦아내는 건데 닦아냈을 때 이제 거기서 흡착해가지고 다시 재방출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제독제가 워낙 또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도막을 손상을 안 가게 해야 됩니다. 뭐 과거에도 뭐 지금까지 그 양상들을 보면 계속 환경 친화적 그리고 최대한 고고형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일한 물성의 환경적인 규제를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환경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조건에서나 작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점점 그것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규제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춰서 이제 도료를 변형시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앞으로 트렌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VOC나 뭐 고고형분 또는 이제 유성 도료에서 이제 수용성 도료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개발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군사적인 목적의 물성이다 보니까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모든 걸 저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요. 그 원료 같은 경우에도 물성을 만족하는 재료라고 개발되어 있으면 이게 군수 물자로 이제 묶여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도료에 들어가는 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원료를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며 그 요구하는 물성을 발굴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도 있고 원료 업체들이 이제 서포터를 해준다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름길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그 물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끈기와 뭐 집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참고 해야 된다. 그래도 뭐 제가 힘들게 만든 게 이제 발려져 가지고 그거에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